네, 오늘 아침 평양에 도착한 중국 고위급 전용기가 출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인 참매 1호도 추정되는 북한 여객기도 싱가포르로 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네, 앞으로 몇 시간 내에 싱가포르에 도착하는 김 위원장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의 고위급 전용기가 오늘 오전 8시쯤에 평양에서 싱가포르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 항공기가 가다가 편명을 바꾸고 또 도착지도 수정을 하면서 또 항공기도 3개나 띄웠다고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전용기인 참매 1호에 탔을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체면도 있고 또 그리고 안전, 경호, 또 수송, 이 정상이 움직이려면 이 3개의 관점을 봤을 때 아마 세대의 비행기를 띄울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타고 가는 비행기, 예. 또 그리고 경호 차량과 같은 물자를 싣고 가는 비행기, 또 한 대는 예비용으로 남겨둬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에어차이나, 다시 말해서 이 중국의 고위급이 타고 다니는 이런 일종의 비행기를 전세, 이런 이 비행기를 직접 타고 갈 것이냐. 예. 이것이 직접 타고 간다면 일종의 안정성에 무게중심을 뒀다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참매 1호를 타고 갔다. 이것은 뭐냐면 체면을 유지하는 건 있겠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참매 1호기 전용기를 타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에서 온 이 전세, 이 차이나 이걸 타고 가는 것이 좀 더 이것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가 되는데 또 그리고 비행의 시간과 관련해 가지고 예. 지금 이제 에어차이나 예. 이 비행기는 아마 중국 상공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한 10시간 정도 소요될 예.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 탔다 하는 참매 1호기 이것은 중국 상공을 거치지 않고 곧장 서해 직항로로 간다 하면 한 7시간 정도, 한 3시간 정도 차이가 있겠죠. 예. 그래서 도착 시점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무엇을 탈 것인가 이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예. 네, 전날 북한 선발대가 평양에서 싱가포르까지 직항로로 도착을 했는데 10시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의 도착 시간 방금 전에도 이제 예측을 해 주셨는데 당연히 이제 트럼프보다는 먼저 도착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두 정상의 도착 시간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각 호텔도 굉장히 준비로 분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현재 평양에서 떠난 에어차이나든지 아니면 참매 1호든지 이것이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서해 직항로든 또는 아니면 중국 영공을 통과하든 대충 이 싱가포르의 시간표 이래 보면은 오후 3시에서 예. 오후 한 5시 사이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생각이 예. 있고 그다음 지금 이제 흘러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과 싱가포르의 총리 리센퉁 총리와 같이 지금 이제 일종의 회담한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 봤을 때 시간적으로는 일종의 선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왜 그러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싱가포르에 먼저 도착했고 또 싱가포르 총리와 먼저 회담을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일종의 시간적 선점 이것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면 기선 또 제압했다. 이렇게도 해석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죠. 예. 또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 모두 회담 이틀 전에 도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 일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싱가포르 총리와 이제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얘기도 방금 전에 해주셨고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좀 과감한 외교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런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 김정은 위원장 또 부친인 김정일 위원장 두 사람의 외교 형태 비교를 한다면 아마 김정일 위원장은 조금 신비주의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신의 이런 대회에서의 노출 모습을 극히 꺼렸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폐쇄주의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거기에 비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좀 젊고 또 지금까지 보면은 내부에서도 북한 내부에서도 형식적이든 어떻든 간에 이런 주요 국가의 이런 이 결정사항 그러니까 법적 제도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고 또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의 해체 폭발제 이럴 때도 이 국제 기자단을 불러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좀 뭐랄까 나름대로 개방성, 예. 투명성 이것을 강조한 측면이 있죠. 나는 지금 봤을 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나름대로 이 역사적인 세계의 담판 북미 정상회담이 있어가지고 두 가지 목표. 하나는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 상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려는 것. 또 하나는 주민생활 향상,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 강구 예. 이것을 이끌기 위해서 세계를 담판하는데 나름대로 저는 투명성 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 아버지보다도 더 강하게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 전망해 봅니다. 이제 어쨌든 정말 북미 정상회담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앞서 소련과 미국이 냉전 해체를 선언했던 제2 몰타 회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89년이죠. 예. 89년도 이 지중해 몰타의 그 선상에서 예. 아버지 부시 대통령 그리고 당시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 두 사람이 일종의 회담을 했는데 그때 회담의 결과 물론 합의서를 떠나가서 의사소통을 주로 했는데 그 당시에 동서냉전 이것을 해체하고 이 국제사회의 평화협력실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현 단계 유일하게 국제사회에서 냉전의 잔재가 남아있는 곳이 한반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한반도에 있어가지고 북미 관계가 정상화된다 하면 이것은 결국 뭡니까? 이 전쟁을 종식시키면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예. 89년도 몰타의 정신, 해당 이것이 싱가포르에서 한반도의 몰타와 예. 이렇게 우리가 성격 규정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제 캐나다를 떠나서 지금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는데 회담 전에 이제 심정을 밝히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의 진정성이 없으면 회담장을 바로 떠나겠다. 이렇게 좀 과감한 또 발언을 했는데 이런 발언은 끝까지 압박을 가하겠다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 기술 이렇게 해가지고 오랫동안 그 셈법이 아주 좋은 기업가 출신의 지도자죠. 예. 이러한 이야기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도 곰곰이 들여다보면은 대내용, 대북용 모두 메시지가 담겨 있다. 다시 말해서 대내용에 있어서는 결코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반드시 비핵화를 이루는 성과 있는 대화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 북미 간의 회담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대내용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예. 또 이제 대북용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북미 간에는 거의 어제라든지 비핵화 체제 보장 큰 틀의 원칙과 방향은 좀 합의가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단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동맹으로서 일본 또 그리고 지금 미국 의회의 민주당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으려면은 그 목소리 선상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어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생화학 무기, 두 예. 번째로는 인권 문제, 네. 세 번째로는 중거리, 단거리 탄도 미사일 플러스 일본에서 강조하고 있는 메꾸미와 같은 납치자 문제,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아마 부수적인 의제에 대해서 조금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려는 압박하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전용기에서조차 15개 상자 분량이 되는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이제 북미 회담을 앞두고 어느 정도 좀 전략 구상을 마쳤을까라는 궁금증도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계의 회담 우리가 외형상으로 보면은 예. 트럼프 대통령 아주 경험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비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경력이 아주 짧지요. 이 외형상 보면은 회담의 결과를 예측하면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예측을 할 수 있는 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담이라는 것은 준비하는 자에게 경험자가 이기지 못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이렇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15상자 운운하는 이런 서류 이것은 아마 지금 이제 미국의 내부에 좀 준비를 착실하게 해가라
그러지 않으면 김정은 위원장한테 당한다. 예. 뭐 이러한 것을 좀 우리가 밑에 깔고 나도 나름대로 경험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15상자의 이런 서류를 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예.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세계의 눈이 온통 이제 싱가포르로 쏠리고 있는데 앞서 교수님께서는 대략적인 합의문이 이미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그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예측하시는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뭐 클린턴 대통령, 바로 이전의 오바마, 뭐 그리고 또 공화당이 같은 개통이다만도 부시 대통령 이런 합의서에 대해서 상당분 부정적인 비판적인 평가를 했지요. 예. 그렇지만도 미국의 관료들 이렇게 볼 때는 보통 협상의 합의서는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북미 간에 25년 동안의 이런 북핵 문제 다루면서 세계의 빅 합의서가 있습니다. 94년도에 북미 제네바 합의가 있고 또 2000년도에 북미 공동 커뮤니케가 있고 예. 2005년도에 북한과 미국이 먼저 합의를 하고 육자회담에서 추인한 9.19 공동성명이 있습니다. 예. 그 사이에 다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사적인 이런 회담에 있어가지고 합의서 하면은 결국은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한 시간표 예. 그리고 이행에 대한 방법 또 그리고 이 이행의 초기 단계에 있어가지고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이런 합의서에 대한 이행 기구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차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간표 예. 일자 이 정도 담지 않을까 생각되고 예. 특히 지금 여기서 가장 관심되는 부분이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 CVID 여기에 합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핵심적인 관점 사안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결단을 내린 이상 여기에 대해서 맹시를 해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미국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요구를 들어줘야만이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상 각인 또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체제 보장 확실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동의해 줄 것이다. 네.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비핵화 이 완전 CVID를 꼽아주셨는데 또 오늘 싱가포르에서 이 판문점 실무 협상을 담당했던 미국 측의 성김 대사와 또 북한의 최선희 부상이 막바지 협의를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이어졌을까요? 글쎄요. 아직까지 지금 이제 양 정상이 오늘 오후 저녁 되면 다 싱가포르에 도착하는데 예. 예. 아직까지 이런 어제 관련돼 가지고 합의를 못했다. 그것은 좀 설득이 떨어지는 대목이 아니라 생각되고 단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핵심적인 어제 양 정상 간의 논의에 대한 핵심적인 어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다 봤다. 예. 단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마지막까지 조금 욕심을 내 가지고 예. 부수적인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가지고 예. 최선희 부상과 성김 대사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종전 선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꺼내는데 또 한편 청와대에서는 일단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방문할 가능성이 좀 낮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아무래도 이 부분을 저희가 좀 해석을 해보자면 일단 이번에는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제2, 제3회 정상회담에서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까요? 우리가 종전선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북한에게만 일종의 이 대비하자면은 북한의 안보 우려사항 이것을 해소시킬 수 있고 예. 또 더 나아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데 이 종전선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남북미 정상들은 종전선언의 필요성, 예. 시급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에 관련해 가지고 이번 6월 10일 싱가포르에서 종전선언을 할 것인가? 이 부분 또 별개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차피 남북 정상을 합의서인 판문점 선언에 보면은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참가하는 예.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연내 종전선언, 연내 평화협정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징후를 봤을 때 예. 싱가포르에서 북미 간에 또는 남북미 간에 종전선언할 가능성이 조금 낮다. 저는 그걸 보여주고 단지 북미 간의 합의서 내용 안에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 차원에서 연내 종전선언을 위해 북한과 미국은 적극 협력한다. 예. 더 나아가서 예. 북한과 미국은 특히 핵무기와 관련해 가지고 핵을 상대방에게 불위협, 불사용하지 않겠다. 일종의 불가침. 다시 말해서 종전과 불가침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서에 맹신은 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